라이센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하고 2강 이후에 이제 점점 내용들이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1강하고 2강 사이에서 이제 라이센스 지금 리눅스 마스터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셨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되는 3강에서 이제 더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개념을 이제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이제 2강이 이어서 다섯 번째 문화 이제 그 영역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봐보면은 그 갤럭시, 샤오미 이런 모바일 운영 체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 그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아 보시다 보면은 설명서나 혹은 웹에 있는 자료를 보다 보면은 APK라고 하는 요 그 파일명을 확장자라고 그러거든요. 요것을 한번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폰에 설치되는 이 리눅스의 이제 그 하나 배포판에서의 패키지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앞에서 봤었던 그 패키지 형식들도 이런 APK 파일 같은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 리눅스하고 구조가 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좀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게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인베디드 영역이다 보니까 배터리 전기라든지 어떤 그 CPU라든지 그런 그 장비에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특성들이 있어서 리눅스의 형태도 당연히 이 구조를 좀 따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은 리눅스 배포판 중에서 가장 메이저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그 IT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현대 문명이 다 있는 곳에는 현재 스마트폰이 거의 다 지금 이제는 보급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그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전 사람들 인구를 봤었을 때, 전 세계 있는 그 인구를 봤을 때 그 숫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PC에서 설치되는 리눅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지금 이 배포판이, 이 리눅스 배포판이 많이 설치돼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그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리눅스에 해당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리눅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잘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개발 쪽 이제 중견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중견 중소 혹은 독립 개발자분들도 안드로이드 쪽에다가 이제 기술력을 쌓고 웹 개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독립 개발자 혹은 1인 개발자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지금 안드로이드 계열의 그 리눅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요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사양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리눅스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는 정말로 다양한 머신 그 컴퓨터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리눅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배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봐보면은 이 리눅스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까지 나왔었던 리눅스는 대체 얼마나 될까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이건 이제 그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타임라인이라고 불러서 위키백과에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유튜브나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크게 하셔가지고 봐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실뿌리들이 보여요. 근데 이 실뿌리들이 전부 다 뭐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눅스 배포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거의 그 한 세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리눅스들의 모든 그 리스트들이고 가장 왼쪽에 보면 조그만 점이 있어요. 그죠? 요거 이게 바로 뭐다? 최초의 리눅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리눅스 커널을 개발했던 리눅스 토르발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게 스웨덴 분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최초의 리눅스가 등장한 이후로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전되었다는 거죠. 다양한 종류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근데 저렇게 나왔지 않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살펴보면은 대략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정도에 등장을 했다는 거 보면은 해봐야 한 20년 좀 지난 정도인데 저렇게까지 운영체제가 개발이 됐다는 건 참 되게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장치에 대한 설정, 주변 장치 연결 및 설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이 리눅스가 윈도우즈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주변 장치 연결을 볼 수 있겠죠. 이 그 저장 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USB 이렇게 부르는 그 장치들은 디바이스들은 스토리지라고 하거든요. 스토리지라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지가 이 리눅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디렉토리로 인식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치 윈도우에서 이제 보면은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불러서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리눅스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작동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사용성의 편안함은 이제 리눅스는 거의 윈도우에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리눅스를 쓸만해요. 그래서 그 진짜 저렴하게 노트북을 뭐 그 공부를 한다면은 저렴하게 구하셔서 거기다 리눅스를 설치해서 써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맥OS,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를 작동시키는 유닉스 그 운영체제가 유닉스인데, 그래서 이제 맥이 이제 그 최적화돼서 작동되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이폰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그 코어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란 거는 그 70년대에 나왔었던 유닉스가 그죠? 그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가장 그 트렌드를 이끄는 장비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레거시한 그죠? 오래된 운영체제란 것은 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나 그 탐구를 하려는 그런 정신은 철학은 진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그 현재 있는 애플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그 리눅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유닉스가 리눅스를 만들어냈고 그 리눅스가 현재 4차 산업 관련된 웬만한 그 장비들의 운영체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안정됨이란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이쪽에 연구를 하면서 자, X 윈도우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 파트 3에 해당되는 리눅스 활용에서 이제 다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 3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건 이제 X 윈도우죠. 사실 파트 3는 가장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내용이 유틸리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 리눅스 내용에서 좀 더 알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X 윈도우라고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그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리눅스가 소개된 이후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그 우리가 운영체제 쓸 수 있다는 거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90년대 말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 대한 그 커널이나 코어에 대한 코드를 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공대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혹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그 MS한테 이제 그것을 코드를 개방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리눅스는 아예 시작부터 그걸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연구자들이나 혹은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그죠? 뛰어들었겠죠. 그게 지금의 리눅스를 만들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은 점인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하실 그 넷스케이프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윈도우 98이 등장하고 그 안에 익스플로러를 그 추가하는 바람에 그 넷스케이프가 경제 어떤 그 경영에 좀 어려움을 이제 느끼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하는 상황으로 갔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넷스케이프가 그 자기네들이 그 개발했던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그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대요. 그래서 현재 있는 크롬이나 뭐 엣지나 이런 사파리나 이런 데서 그 넷스케이프 그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전수를 받았다 활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재부활을 했는데 이제 그 이 크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넷스케이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플로러에 의해서 밀려나는 어떤 비윤을 겪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오픈 소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구글의 브라우저로 그죠? 네,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복을 가한 거, 기술적 보복을 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 쪽은 그래서 흥미로운 진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윈도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넷북이나 혹은 초저가 리눅스 그 노트북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다가 리눅스를 설치해버리고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엑스윈도우는 그래픽 환경이라 가지고 비주얼 작업이 다 돼요. 그래서 뭐 MP3 뭐 혹은 스트리밍 영화 보는 거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명령도 다 그 GUI 환경에서 다 되니까 그냥 이제 얘네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인 인터넷 활용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 개념하고 인터넷 서비스 그를 이제 그 종류들과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리눅스는 이제 서버 운영 체제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관리사나 정보통신 자율증들에서 볼 수 있는 통신계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리눅스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그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운영체제, 시스템 보안에 있는 운영체제 부분하고 그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네트워킹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따로 뽑혀나와서 리눅스 중심으로 이제 얘네들이 그 다시 재구성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떤 전공이 있거나 내가 어떤 그 분야로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치 그 우리가 게임 캐릭터에 어떤 스킬을 준비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나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정보보안 산업기사 그 다음에 운영체제 리눅스 마스터 그리고 OA 자격증으로는 뭐 커말 맥급 그 다음에 뭐 학위를 만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정해놓고 그 학교의 학풍을 쭉 알아보고 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그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생각하는 게 아마 개인에 대한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도 이거 사람들 많이 하는 거 그냥 나도 따야지 이게 아니고 나한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IT를 쓰는데 공공 쪽에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IT 자격증에다가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겸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그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가져가려면은 MBA를 준비한다라든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증에 대해서 그 보면은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이걸 조합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응용 분야의 기술 동향과 활용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역에서는 리눅스와 관련된 최신 기술들에 대한 동향과 트렌드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뢰는 그 사실은 뭐 리눅스는 계속 발전해 오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이너할 수 있는 마이너하긴 한데 돈 진짜 많이 번다 얘기하더라고요. 인베디드 개발자분들이. 근데 나사에 보면 뭐 화성에다가 로봇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인베디드 영역이 들어가요. 특수한 응용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리눅스가 쭉 나오다가 또 한번 폭발하게 된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그 가상으로 서버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리눅스를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리눅스가 이제 그 더욱 더 이제 그 보면은 그 사회의 구석구석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재도 얘기를 하죠. 기업형 클라우드의 운영 체제 리눅스가 90% 이상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분투 리눅스라는 그 배포판이 있어요. 우분투 재단이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재단인데 거기서도 이제 보면 IoT 장비에다가 리눅스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챗GPT라든지 뭐 생성 AI 달리라든지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혹은 대기업들도 생성 AI 해서 막 서비스 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미지 몇 개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버리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작업을 할 때 서비스를 뭘로 제공하냐면 리눅스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제 요즘엔 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얘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그냥 편입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 그 이런 데이터 분석 그 이제 시스템 구축하려면 리눅스 서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요 지금 응용 분야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지식이 그 과거에만 이제 그 매몰돼 가지고 마치 그 스탠드얼론이죠. 네트워크를 약간 배제하고 그냥 개인이 쓰는 리눅스 정도 그냥 그런 형태로 가라앉지 않고 이 리눅스를 어디에 쓸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더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화 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 리눅스 마스터 시험의 전반적인 그 레이아웃들을 그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그 내용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 제가 이제 소개드릴 거는 이제 그 각 세 개 파트 중에서 리눅스 일반 부분에서 있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리눅스 마스터에 있는 내용 중에 자,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명령어들은 파일 디렉토리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작업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 마스터를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리눅스를 설치하고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릴 때 전에 했던 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 이게 2차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지에서 시험을 치다 보니 명령어로 입력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댔었죠.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실무에서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어에 대한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명령어가 1차적인 명령어 물어본 게 아니고 옵션을 달아가지고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그냥 알파벳 L, K, 뭐 B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써 있거든요. 특히 리눅스는 요약이 잘 됐어요. 그게 잘 됐다 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거 봐도 몰라요. 그냥 알파벳 그냥 이렇게 막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황당할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높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그 컴퓨터에다 리눅스 설치하고 오면 서버에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리눅스 운영 체제를 작동시키거나 로그인 상태를 관리하는 명령을 이제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는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그 기관이나 개발자들이 그 참여하고 있는 운영 체제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제 명령어들이 존재를 해요. 배포판이 종류가 많은 것처럼 명령어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리눅스의 그 부모의 그 이제 그 어떤 그 역할을 했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한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틸리티 합하면 더 많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이제 이게 뭔가 도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오픈 소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추려내 가지고 자주 쓰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거는 버처박스를 활용해서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해봐라. 특히 이제 우분투 리눅스가 제일 쓸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된다면은 센트오에스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리눅스에 설치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분투 리눅스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할 때는 설치 방법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름 아이디라는 애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도커를 활용을 해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리눅스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도 괜찮아요. 신용카드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카드 등록만 하시면은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 아마존 AWS를 1년 쓰고 MS 애저 가지고 1년을 무료로 쓰더라. 그래서 도합해서 2년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고 리눅스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웹 개발을 해서 사이트도 올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명령을 넣거나 리눅스의 설치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효율적으로 돼 있다 보니 구름 아이디나 아마존 AWS, MS 애저에서 리눅스를 설치할 때는요,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끝나요. 그래서 이 리눅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쓸만한 굉장히 최적화되는 리눅스를 순식간에 만들어요. 리눅스 설치를 거의 1에서 3분 안에 마무리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로벌 기업체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리눅스 설치하고 관련된 중요한 작업들을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눅스에 대한 설치에 들어가는 작업이나 혹은 터미널 보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개발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그런 발전된 어떤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는 버처박스 혹은 VMware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커맨드를 넣어보는, 명령어를 넣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버추얼박스라는 건데, 여기 윈도우죠. 요 바탕화면이 윈도우인데요. 이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버처박스를 다운받으시면은, 뭐 VMware도 괜찮긴 한데 보통 많이 쓰는 게 버처박스니까, 버처박스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창이 있죠. 창이 있는데 여기 하나의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이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죠. 그죠? 이렇게 되는 컴퓨터 4대가 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4대가 설치가 됐냐고 할 수가 있는데, 가상으로 물리적인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운영체제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메모리가 충분히 이제 허용이 된다면은 동시에 이렇게 4대의 컴퓨터를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일반 그냥 PC 상태도 아니고 이 4대가 전부 다 아마 서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시에 4대 서버가 돌아간다면은 램이 어떨 것 같아요? 무리가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 지금 컴퓨터에는 이제 모체가 되는 윈도우에는 메모리가 꽤 공간이 여유 있게 지금 이제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이라 부르는 이 버처박스에서 리눅스를 설치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상 머신하고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안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 또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C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를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상 머신에 설치할 그 외의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부팅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했었는데 멀티부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전원을 넣었을 때 리눅스로 오픈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할 거냐 아니면 윈도우로 시작할 거냐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멀티부팅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부팅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전원 넣었을 때 켜지는 건 윈도우인데 그 윈도우 안에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작동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가상화에 대한 서비스는 역사가 은근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한 거의 십수년은 지났죠. 이게 제가 이걸 발견했었을 때도 한 그 2000년대 한 말 정도 됐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 안에 그냥 윈도우가 하나 따로 윈도우나 리눅스가 따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작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파일을 뭐 저장해도 되고 혹은 저 바깥에 있는 지금 이제 그 호스트 운영 체제에다가 파일을 전달해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것은 바로 뭐냐면 가상 머신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한 VM웨어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동시에 이게 딱 열어놓고서 이쪽에서도 작업하고 저쪽에서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뭐하러 저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쌓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버처박스에다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는데, 자, 버처박스를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요. 왼쪽에 있는 저런 화면이. 그러면은 상단의 메뉴 중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저게 뭘 새로 만드냐면은 컴퓨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컴퓨터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 이 컴퓨터 이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영 체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운영 체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이름을 정하고 네 번째 정도 내려가면은 항목 중에 보면은 종류라고 써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클릭해서 리눅스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버전에서도 배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컴퓨터도 만들고 그 안에 설치된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 이후에 어떻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사이즈도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봐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장면인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가상 머신이 만들어져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의 가장 좌측에 보면은 뭔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죠. 저만큼 뭐예요? 운영 체제가 지금 다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곧 컴퓨터가 지금 저 화면대로 보자면은 6대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이게 만들어지면은 내가 작동시키고 싶은 운영 체제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서 저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 바로 누르면은 얘가 처음에 이제 가동할 때 무리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 화살표가 있어요. 시작에 보면은 조그맣게 검은 화살표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화면이 아마 점으로 보이실 거죠. 점. 저걸 눌러가지고 보면은 헤드리스 시작이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바로 이제 화면을 띄우지 않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부팅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랬었을 때 이제 실행 화면이 이제 그 문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저 녹색 지금 이제 화살표 있죠. 저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지금 가상 컴퓨터의 화면이 바로 이제 딱 오픈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부팅의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안에 그 운영 체제가 없으면은 전원이 들어와도 검은 화면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요 머신에다가 운영 체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운영 체제가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은 아까 보셨었던 이 머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이제 설정 메뉴가 나와요. 그 설정을 클릭하면 요 화면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럴 때 이 설정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카테고리들 중에서 시스템을 누르신 다음에 메모리를 좀 여유 있게 주세요. 여기서는 1024MB로 설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빨간색은 약간 위험해요라는 뜻인 거고, 이게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공간까지는 확보해도 된다. 제 램이거든요. 저 용량이. 그래서 저 메모리의 용량을 좀 늘려도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녹색 영역 끝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왼쪽에서 저장소라가 있는데 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저 저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디스크 이미지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영체제가 예전에 나왔었던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CD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CD 디스크가.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윈도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그렇고요. 확장자가 ISO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 이미지 ISO 파일 안에는 운영체제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구하나요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검색해서 찾으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분투,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가서 우분투 리눅스 다운로드라든지 우분투 리눅스 해가지고 치시면은 공식 사이트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버전을 선택하시면은 ISO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각 메뉴가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기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는 단어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구글 번역기 시행시키시고 그 단어 찾아가시면서 하시면은 ISO 파일 다운받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카테고리로 돌아오면은 저장소에 보면요. 저 컨트롤러라고 있거든요. 컨트롤러 ID라고 있는데 저 디스크 그림이 있어요. 동그랗고 파란 하늘색 비슷한 디스크 그림이 있는데 걔를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속성에 저기 광학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광학 드라이브에 보면은 저 동그란 오른쪽 끝에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죠? 디스크 그림인데 저걸 이제 눌러주시면은 메뉴가 떠요.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이제 현재 지금 이제 ISO 파일을 이제 찾아내는 항목이 있거든요. 뭐 파일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셨던 리눅스 ISO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지금 저 화면처럼 등록이 돼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우분투 20.04.4 라이브 서버라고 써 있는데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면 저게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연결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 작업을 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아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있죠? 걔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설정하셨었던 ISO 이미지 파일이 쭉 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의 이제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보면 여기 8번째 단계에서 보시면은 우분투 리눅스는 설치 시 기본 설정이 가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시하는 옵션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진행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래요.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리눅스 설치 화면이 되거든요. 우분투 리눅스. 그럼 막 예쁜 아이콘도 나오고 막 설명을 해요. 리눅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옵션들이 있는데 어떤 옵션은 체크 안 돼 있고 어떤 옵션은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어요. 저 옵션은 좀 비어 있는데 쟤는 좋은 건가? 그럼 쟤도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체크돼 있는 애들은 체크 있는 대로 냅두시고 체크 안 돼 있는 애들 체크 안 돼 있는 대로 그냥 냅두세요. 가지고 그냥 그런 기본 디폴트 설정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설치를 단계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설치 좀 후반 되면은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뭐 이제 그 설정하라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실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자 거기다가 관리자 비밀번호를 넣으시면은 나중에 리눅스 설치하신 다음에 접속할 때 그 비밀번호 넣으면은 이제 그 리눅스 운영체제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돼요. 버처박스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리눅스를 다루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에 그 시작과 종료해서 나오는데 자, 종료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보면은 그 아래로 그 화살표에서 아이콘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그 위치가 리눅스 화면에서 상단에 보면은 그 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에는 하단에 그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 맥의 그 형태를 좀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하단에는 일종의 그 이제 뭐랄까 작업 표시줄처럼 나와 있고요. 맥은 그 위에도 보면은 메뉴줄이 있어요. 메뉴줄, 그죠? 메뉴줄이 있는데 윈도우는 그냥 다 바닥에 있죠, 그죠? 네, 윈도우는 다 바닥에 쭉 깔려 있는데 맥은 위에도 있는데요. 딱 그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딱 봐보면은 화살표 아래 그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끄기 혹은 로그아웃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컴퓨터 끄기를 이제 누르시면요. 얘가 이제 그 종료에 대한 옵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워 오프 할 거냐 아니면은 셧다운 대시 백이죠. 백이 P now이라든지 그다음에 할트 마이너스 그 P라든지 INIT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명령어예요. 명령어. 어떤 얘기냐? 지금 제가 이제 그 컴퓨터 끄기를 이제 그 클릭하는 방식 이 첫 번째 제가 소개했었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메뉴를 눌러가지고 하는 형태, 바탕화면에서 하는 형태고 여기 위에는 파워 오프나 셧다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리눅스에 터미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검은 화면이나 혹은 이렇게 화면에서 거기서 파워 오프라고 그 명령어를 키보드에다 입력하시거나 셧다운 그 대시 P 한 칸 띄고 now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리눅스가 이제 종료 작업을 해요. 커맨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맨드 모드가 중요하다라는 게 리눅스는 이 명령어 가지고 웬만한 거 거의 다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익히실 때는 마우스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나씩 누르시면서 윈도우처럼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의식적으로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을 입력하는 거를 익히실 필요가 있다. 왜냐?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서버 관리자나 이런 그 상위 사용자로서의 실력을 쌓는 거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 어쩌면은 두 번째 혹은 그 0번째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리눅스 마스터를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눅스 마스터의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명령어나 이런 그 옵션에 대한 것들 문제로 나온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셧다운 대시 P now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옵션에 대한 이해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재부팅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바탕화면에서 저 아래로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고 컴퓨터 끄기 로그 아웃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재부팅을 해요. 컴퓨터 껐다 켜는 것을 하는데 터미널을 통해서 시스템 재부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셧다운 역시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시하고요. 소문자 R을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타트인가 리스타트. 그래서 그건 리부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혹은 대시 해서 이제 저 R이라고 쓰고 지금 실행해라 해서 now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리부트라고 이제 명령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INIT 6, INIT 6이라고 넣어주시거나 그러면은 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재부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명령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로그아웃을 가가지고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화살표를 누르고요. 컴퓨터 끄기 로그아웃 메뉴에서 로그아웃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터미널에서는 그냥 로그아웃 혹은 뭐예요? 엑시트라고 하는 거죠. 엑시트.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있는 사용자를 종료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얘가 그 우분투 리눅스에서 그 접속 화면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가 그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종료, 뭐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을 넣고 이 시작을 하기 전에는 완전 컴퓨터를 끄는 것,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종료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어 커맨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좀 그 실무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un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면은 그 명령 중에 init 2호기 시스템 재부팅 init 제로가 컴퓨터를 끈다라고 썼습니다. 그죠? 저건 뭘까 싶으셨을 텐데 바로 뒤에서 이게 나온 거죠. run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init 명령어 뒤에 붙는 숫자가 바로 뭐다? run 레벨이란 거죠. 그래서 run 레벨 모드를 확인하려면은 저게 이제 그 디렉토리예요. 저거 저 슬러시 가 있는 거. 그래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있는 시스템 D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 안에 이런 걸 우리는 패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라이브러리 안에 시스템 D 시스템에 있는 저 디렉토리에 보면은 run 레벨이라고 하는 파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run 레벨에 대한 것을 여기 그 테이블의 형태로 해서 이 표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run 레벨 제로를 하면은 파워 오프에서 종료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run 레벨 1이라고 하면은 레스큐러 불러가지고 이건 이제 시스템 복구 모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run 레벨 2는 멀티 유저, 그리고 쭉쭉 가다가 run 레벨 5번은 그래픽 모드로 가고, 그 다음에 run 레벨 6은 리부트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run 레벨 넘버에 맞춰가지고 아까 그 init 명령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제가 그 앞에 했던 수업에서도 그랬었지만 리눅스는 좀 축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서 런 레벨에 대한 명령을 넣었다면은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빨라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하면서 이제 그 리부트를 하려고 했던 것과 터미널 들어와서 런 레벨에 대한 명령어가 있죠. 이거 init6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init6 하면은 얘가 재부팅이 수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래픽 유저 방식으로 가지고 이거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커맨드 방식이 빠를 것 같아요. 커맨드 방식이 몇 배는 더 빠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눅스를 좀 쓰다 봐보면은 결국에는 커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어떤 그 속도 면이나 그 다음에 효율성 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역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자동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완성과 히스토리라는 부분인데 자동 완성이라는 거는 그 리눅스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일명의 일부만 입력한 후에 탭키를 눌러 나머지 파일명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cd하고 이제 어떤 특정 명령을 넣었는데 디렉터리를 좀 입력을 하다가 뭐 탭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경로가 cd etc 네트워크 매니저 이런 식으로 가면은 cd 슬러시하고 그다음에 etc까지 치지 않고 et 탭키 그다음에 네트워크 다 하지 않고 ne 탭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 나머지 명령어가 착착착착착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리눅스에서는 이게 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도스키란 이전에 입력한 명령어를 상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다시 나타내는 기능이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 넣을 때 커맨드를 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 패스나 이런 것들 내용이 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능이 있는데 어떤 거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은 방향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요 그 키 있죠, 그죠? 여기서 위로 누르면은 우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부팅한 이후에 그 얘네들이 이 히스토리란 거는 여러분들이 전원을 넣은 다음에 그 이후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썼던 그 명령을 다시 다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원을 넣고 쓰기 시작한 이후의 명령어예요. 이거를 방향키 위로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넣었던 명령어가 탁탁탁탁 나타나요. 그 중에서 자주 아까 썼었던 것 중에 필요한 거를 바로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죠. 그리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제 예전에 썼었던 앞에서 썼었던 명령어로 갔다가 다시 최근에 있는 명령어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래 방향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 위 아래를 누르면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명령어들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명령어 넣었던 것들을 굳이 다 타이핑을 다시 치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터미널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터미널 창을 띄워가지고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LS라고 해서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가 있는데 그 윈도우에서 치자면은 이게 dir라고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우리가 열어보면서 파악하려 할 때 ls라는 애를 쓰거든요. 근데 ls란 명령어를 정말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s는 이제 리스트의 약자라고 부르는데 이니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디렉토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혹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ls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서버 랭귀지 중에서 이제 보면 PHP라는 이제 언어가 있어요. JSP도 쓰긴 하지만은 이 PHP를 쓸 때 걔네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백엔드 개발할 때요. 이 서버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PHP 코드에서 LS에 대한 그 명령을 이제 문자열의 형태, 혹은 보통 이제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문자열의 형태로 해서 변수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프린트 이제 명령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얘가 현재 해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하고 파일에 대한 내용을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바로 뭐다? LS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눅스 제가 그때도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들을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서버 설치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웹에서는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아파치 재단에서 나온 아파치 웹 서버를 쓰거든요. 아파치 웹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이제 운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HP 코드를 쓴다는 거죠. PHP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아파치 서버와 같은 그런 웹 서버가 작동을 해야 이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리눅스 운영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랭귀지를 돌리기 위해서 아파치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오라클이나 MySQL이나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 리눅스 운영 체제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이렇게 웹 서버하고 DB 서버를 설치를 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두 개 서버를 설치해 놓고 작동을 시키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PHP가 어떻게 된다? 리눅스에 있는 명령어 활용해서 현재 디렉토리 내용을 읽어드리고 읽어가지고 무슨 연산을 한다든지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자료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혹은 읽어드리거나 그럴 때 이 지금 이제 여기 리눅스 운영 체제들은 이런 서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또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D는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스에서도 cd 씁니다.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으로 해서 그래서 이 cd하고 땡땡 한 다음에 이동하려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이렇게 /etc 시스템 하면은 시스템 디렉토리로 이거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게 cd라고 해주고 하면은 그리고 pwd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를 출력한다 했습니다. 저 pwd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동을 하다 보면은 혹은 명령을 이제 실행하다 보면은 내가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그리고 디렉토리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 전체 경로를 알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pwd를 활용을 해서 전체 경로를 읽어내는 거죠. 출력을 시켜가지고 확인하는 게 이 pwd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뭐냐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제 삭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rm은 remove라고 해가지고 삭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그 이제 rm하고 -rf, abc 해가지고 옵션이 붙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삭제 명령을 이제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제 보면은 가이드로 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도트 하나 찍혀 있으면은 디렉토리 상에서 도트 하나 찍혀 있는 때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고요. 점 2개 찍으면은 현재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를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cd 땡땡 하고 점을 도트 2개 찍으면은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는 보면은 그 별도 숨긴 파일이라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이나 디렉토리 제일 앞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숨긴 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윈도우에서는요 숨긴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삭제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파일에는 숨긴 속성을 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다가 숨긴 속성 파일 볼 수 있도록 속성을 변경하면은 윈도우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리눅스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설정할 때는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숨김으로 이제 보이도록 이제 만들 수도 있더라. 그 이제 그런 이제 하는 팁을 이제 그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옆에다 좀 표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기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터미널을 이제 쓸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하시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리눅스 설치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보셨어요. 가상 운영 그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제 그 기본 명령어들을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차근 이제 리눅스 마스터를 이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